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정치라는 건 제가 내 삶에서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요. 했을 때 정치는 그러니까 늘 삶의 일부였었습니다. 저한테요. 사실 뭐 정치라는 게 꼭 현실 정치에 뛰어 들어가야지만이 정치는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에 잠깐 나가서 공부를 하고선 돌아왔을 때가 89년 정도였었는데요. 그리고 90대 초에 이제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성공에 대한 김동춘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참여연대 활동을 잠깐 하다가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한 것은 경기도 하남시라고 있죠. 하남에서 제가 이제 지역 주민자치단체를 주민자치 운동을 좀 하려고 이제 하남민주연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운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시대라 그러는데 말만 제도만 지방자치지 지역에 가면 지역의 토호들이 토호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자원도 다 통제를 하고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남민주연대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납세자 소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납세자 소송이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요. 자기 그러니까는 업적을 가기 위해서 전시행정을 많이 하잖아요. 전시행정. 돈을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사업 같은 경우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묻는 하나의 이제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납세자 소송을 그때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때 하남시 시장을 그러니까는 중간에 어쨌든 간에 그분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싶어 했었는데 끝내는 이제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생명을 어쨌든 끝나게 돼버렸죠, 그분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같은 경우 보면 많은 개발 사업들 합니다. 이 토호들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그래서 경기도 최초에 그러니까는 주민감사 청구 운동도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끌어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한 198억 정도의 그러니까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남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안학교로 민들레학교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예? 제가 이제 교장 선생도 해보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는 통치하는 소위 말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이제 21세기 집강소 운동, 21세기 어떤 해방구 운동,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선 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면서 이제 꽤 하다가 저한테 계속 현실 정치 하라는 압박이 있어서 저는 현실 정치 할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남을 이제 좀 이제 떠나게 됐고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이제 현실 정치에 뛰어든 거죠.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언론에서 일부 사람들은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위성정당 아닙니다. 위성정당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촛불 시민들이 서초동하고, 여의도에서 촛불 시민들이 우리가 박근혜 탄핵하고 난 이후에 촛불 시민들이 이게 조직화가 됐거든요. 전국에요. 이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좀 나서달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안 만들게 되면은, 당시에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 당시에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데 국힘당 전신인 무슨 미래한국당인가 뭔가 그 당에서 그러니까 위성정당 거기는 위성정당이죠. 예? 거기는 위성정당이죠. 거기서 국회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비례대표를 싹쓸이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럼 우리가 국회를 장악당하고 국회 일당을 뺏기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될까봐, 식물정권 될까봐,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더불어시민당은요. 그래서 당시에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열린민주당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는 열린민주당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개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열린민주당에 참여 안 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거는 후회를 안 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더불어시민당을 창당을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국회 180석을, 민주당 180석을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일정한 역할을 하고, 제 역할은 끝나다 보니까는 당시에도 최 교수가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가 보다는데 저는 국회의원 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선 당대표도 맡았었습니다. 예? 맡았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저는 뭐냐면은 선거 때까지만 제 역할을 하겠다 했었고요. 예? 선거 때만. 그때 그 당대표 수락을 하면서 제가 그 수락 연설을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대표 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내 스스로한테 약속한 게 있다. 약속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은 고통스러운 일, 예? 어려운 일,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일들은 잘 사람들이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들은요. 그 고통스러운 일과 힘든 일에 제일 제가 앞에 서겠다. 젊은 사람들을 글로 앞에다가 내밀지 않겠다. 저희 때는 학생들이 다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하시면은 이거 금세 해결됩니다. 선생님들이 하다가 감옥 가시고 그러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 일어날 게 아닙니까 하면서. 예?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보면 안 되는데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앞에 나서 주십시오. 제가 그 당시 막 그렇게 막 객기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요. 그 당시 사회 원로분들한테요. 근데 저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입장이 되면은 나는 내가 제일 힘든 일에 가장 앞줄에 있겠다. 그걸 지킨 거예요. 제 스스로 약속한 거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 것이지 제가 무슨 국회 들어가고 싶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공직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선거 끝나자마자 나는 그러니까 내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걸로 나는 선거 투표한 날까지다. 이게 선언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4월 16일 날 개표 새벽에 이제 대충 이제 확정이 거의 됐을 때 4월 16일 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 페북에다가 사퇴의 변을 제가 이제 사퇴한다고 사퇴 선언을 제가 하면서 글을 올렸잖아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도 어쨌든 간에 더불어 시민당 당대표로서 민주당 180석을 만드는데 어쨌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나는 느낀다. 예? 이게 국민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공동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할 때는 회초리를 들겠다. 그렇게 제가 밝혔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제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교수님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도 충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려면은 건강하고 이런 민주정권이 장기 집권하려면요. 예? 달콤한 얘기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잘못할 땐 잘못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진정한 지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한 지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대신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짓말은 제가 다 막잖아요. 예? 예,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짓말 같은 경우들은요. 다 막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차원 속에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4.7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참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국민한테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요? 솔직히요. 신뢰를 잃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저는 뭐냐면 이번 보궐선거를 보고서는 촛불 시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 어찌됐든 간에 저도 앞장서가지고 더불어시민당, 민주당한테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실망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저도 간접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요. 촛불 시민들한테요. 촛불 시민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드린 것이 너무너무 죄스러워요. 솔직히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이 그렇게 뭐 완벽한 정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 보게 되면 민주당에 다 개혁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정당이라는 것은 중도도 그러니까 끌어안고 가야 되고 용광로처럼 그걸 다 녹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촛불 시민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 가게 되면 제대로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요, 우리나라의 커다란 잠재력이 뭔지 아세요? 개방성입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는 그 나온 얘기입니까요? 아니, 과거에 나왔던 거군요. 일본에서 지금 4차 한류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의 그 문화,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가 지금 꽃을 피는 이유가요. 이게 민주주의, K민주주의 때문에 이게 그 저력입니다. 예? 저력이에요. 지금 언론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왜 저렇게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습니까?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이 대놓고 그러니까는 이 조중동은요,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개입을 하잖아요. 예? 개입을 하잖아요. 굉장히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조하다는 방증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고 대놓고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조중동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금세 촛불 시민들은 그걸 다 알고서는 거기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저 뉴질랜드나 호주 정도 빼놓고는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요? 1등 아닙니까요? 예? 일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4위 정도가 그러니까 등급이 높잖아요. 일본보다도요. 아시아에서는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언론 자유도가요. 근데 언론 신뢰도는 꼴찌잖아요. 예? 이게 바로 뭘 얘기하냐면요. 촛불 시민들은 그러니까 촛불 정부는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부패 세력들은 아시아에서 꼴찌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언론 자유도가 바로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K민주주의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반면에 그 K민주주의를 다시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패 세력들, 특권층들, 카르텔은 바로 뭡니까요? 예? 그 언론 자유를 만끽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는 사기치고 거짓말만 일삼는, 예? 신뢰도는 그러니까 빵점인. 그렇죠? 그게 그대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언론 신뢰도 꼴찌라는 게 바로 조중동의 모습인 거고, 언론 자유도가 1등, 아시아에서 1등인 게 바로 뭐냐면 K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촛불 시민들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진짜 있는 거예요. 저는 촛불 시민들이 어느 정치인보다 제일 진짜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예? 촛불 시민들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지요. 예? 국민이 원하는 대로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그래요. 정치인들 제발 선민의식 그거 다 버려라. 촛불 시민들이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다.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정치해라. 예? 당신들이 선민의식 가져가지고 촛불 시민들 되게 똑똑해요, 진짜요. 예? 제가 보면요. 예? 방향성 정확하게 아시고요. 예? 그래서 이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거 바로 뭡니까요? 촛불 시민들은 개혁을 제대로 안 해서 민생이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요? 제가 민생과 개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하려면은 이번에 민주당 당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민주당 당 지도부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촛불 시민이 유일하게 지금 비빌 언덕은 뭡니까요? 선출 권력이잖아요. 선출 권력입니다. 국회. 예? 선출 권력이에요. 그렇죠? 자, 이 민주당 176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민주당에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는데 1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에
민주당의 지금 차기 유력 주자들 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정에 대한 어떤 구상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그런 국정 운영 구상을 펼칠 수 있게 민주당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분들의 그 구상을 실현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 신뢰 다시 복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걸 1년 정도 하게 되면요, 차기의 4기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5년 정부인데 1년도 앞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예? 앞당겨서. 예? 4기 민주정권과 연속성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촛불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당의 그러니까 유력 주자들, 이분들이 뜻을 펼치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민주당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제 갈등을 혹시라도 좀 더 만들까봐 그런 의도는 없지만은 제 입장을 표방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당대표로는 우원식 의원을 지지한다고. 예? 그리고 김용민 의원, 최고위원회 출마한 김용민 의원 압도적으로 1등으로 당선시켜야 됩니다. 예? 우원식 당대표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줘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현재의 상황을 촛불 시민들이 보는 거하고 거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민주당은 원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역할의 차이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팀입니다. 원팀이에요. 원팀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경쟁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이 시점에서 누가 그래도 리더가 돼야 되느냐. 누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최백은 TV가 내일 일요일 날도 합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우원식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을 모시고 제가 이 진행을 하고요. 해가지고 방송을 밤 8시에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박주민 의원도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현역 의원은 그러니까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요. 김용민 TV가 아니라 김용민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하시니요. 예? 저는 김용민 의원 정치하는 거 보면서 정치는 초선 의원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분이라서 김용민 의원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을 지지한다고 제가 페이북에다 공개적으로 지지를 밝혔는데 다른 분들을 제가 그러니까는 무슨 싫어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저는 우원식 의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 상황을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지를 하는 겁니다. 예? 다른 분들 그러니까는 무슨 제가 그분들을 기피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원팀이에요. 원팀인데 우리 같은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선택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의 차기 유력주자들, 이재명 지사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 이분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구상을, 비전을 펼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요. 예? 당에서. 그분들 갖고 있는 구상을 펼치게 되면요. 국민들 신뢰 회복됩니다.
그 여세로 대선 승리로 가야 됩니다. 20대 민주정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음 정권은 그러니까 5년이 아니라 6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촛불 시민들이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저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저도 다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한 가장 힘든 일에 가장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이 완성될 때 여러분 뵙는 분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면 손 꼭 잡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정말 사랑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서로 지치지 말고요. 우리 같이 형제고 우리 같이 동지고, 예? 저는 여러분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란 뭐냐면은 상대가 없으면 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제가 정의하는 파트너의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경선 과정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존중합니다.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강의 태백은 TV에서 혹은 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제 지식이라든가 제 역사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가 그 두 분을 특히 이제 제가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다른 분을 제가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할의 기능의 차이가 있잖아요. 역할의 차이가요. 예?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화 시기에 역할을 하실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집도 헌집을 부수는 사람이 있고 그 새로운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새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다 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태종의 역할이 있고 세종의 역할이 있고 이렇게 역할의 차이가 있듯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촛불 시민들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존중을 해주고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적이 되면 안 되죠.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예? 서로의 생각의 차이는 존중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승복을 하고 우리가 힘을 또 다시 모아야지요. 왜? 우리 아이들과 저 같은 경우 학생들이 살아갈 나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분열은 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은 돼서는 안 되고요. 예? 분열은 돼서는 안 되고 서로가 그러니까는 공정하게 우리가 게임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긴 사람한테 축하를 보내고 그다음에 책임을 다해주길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여전히 저하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요. 저하고 동지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김당하고 우리하고 그런 이 차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저는 부패 세력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주말에 제가 두 가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도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목표와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 좀 질문이 많지 않으면요, 좀 토요일 날은 좀 가벼운 주제로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고 그러면요, 좀 토요일 주말판도 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할 때만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 봄도 만끽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분열은 되지 맙시다. 예? 우리는 같은 형제애, 동지애로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지켜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드려야 되죠. 예?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실망하는 감정 가질 수 있는 것 저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기재부를 이렇게 모표를 얘기할 때, 기재부 관료 공무원들 다 싸잡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검찰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도 있잖아요. 예? 정치 검찰을 우리가 가는 거죠. 정치 검찰들 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까요? 예?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들 그다음에 부패 세력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적폐로 보는 거 아닙니까요? 정치 검찰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 공무원들 다 싸잡아 욕하는 거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종사하는 많은 선량한 그러니까는 금융 직원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이 공직에게 있으면서 금융자본에 이해에 복무하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예? 이런 금융 모피아들을 가는 것이고요. 월가 자본에 죽은 노릇을 하는 예? 금융 자본들을 제가 가는 겁니다. 예? 그게 고스란히 뭐냐면 국민들한테 피해를 오기 때문에요.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보이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진실은 말해줘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여러분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러면은 누구도 안 무섭습니다. 누구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만 함께 해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국민만 보고 간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저는 얘기할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저희가 입에 발린 말 합니다. 진짜로 존경하고요. 진짜 대단해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촛불 시민들. 세계 최고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촛불 시민 정도의 수준이면요. 그분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최고입니다. 제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애국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단지 뭐냐면은, 4.7 보궐선거의 후유증으로 너무 아파하지 마시라고. 과거에 독립운동하신 선대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함께 가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를,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